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1945년 해방 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다면, 만약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38선이라는 철조망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2025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계 경제 순위 6위,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강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 해외 언론들이 한국은 이제 무서운 나라다라고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조차 우리가 만든 괴물이 너무 커졌다며 당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해외 석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살아야 하나? 북한 땅까지 합치면 얼마나 클 텐데. 바로 그 궁금증을 오늘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세계가 경악한 상상 속 2025년 통일 대한민국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 역사의 갈래길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위 38도선이 그어지면서 우리 민족은 둘로 나뉘어졌죠. 하지만 만약 그때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나눠 먹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하나의 정부를 세웠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휴 시턴 왓슨은 1946년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은 독일과 달리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분할 통치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도 한국인들의 강한 민족성을 고려할 때 분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일된 한국이 더 안정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당시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런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고 싶다. 완전한 자주독립의 민주국가를 세우고 싶다며 남북 협상에 적극 나섰습니다. 만약 이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면 1945년부터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출발했다면 우선 전쟁의 참화가 없었을 겁니다. 6.25 전쟁으로 잃은 수백만 명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없었을 거라는 말이죠. 더욱 중요한 건 자원의 문제입니다. 북한 지역에는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고 남한 지역에는 기술력과 자본이 있습니다. 이 둘이 처음부터 합쳐져서 국가 건설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개발 속도가 지금보다 최소 20년은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독일통일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분단 없는 한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1948년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먼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다. 단일 민족의 강한 결속력과 높은 교육열,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신생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표했었죠. 정말 아쉽게도 이런 전망들이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충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올 겁니다. 먼저 인구부터 보시죠. 현재 남한 인구가 5,200만, 북한이 2,600만입니다. 합치면 약 7,800만 명이죠. 하지만 분단이 없었다면 전쟁으로 인한 인구 손실도 없고 경제 발전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까지 고려하면 2025년 현재 최소 8,500만에서 1억 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인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경제 규모는 어떨까요?
현재 남한의 GDP가 약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북한 지역의 잠재력을 더하면 골드만삭스의 2020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한국의 GDP는 2조 8,8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6위에서 7위 사이입니다. 프랑스와 비슷하고 영국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성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현재도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북한의 풍부한 희토류와 인력이 합쳐졌다면 지금의 10배는 더 컸을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통일시 삼성그룹의 매출은 현재의 8배까지 증가 가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떨까요? 북한의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서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을 겁니다.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죠. 맥킨지 컨설팅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현대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G와 SK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와 몰리브덴 같은 희귀 광물들을 활용한다면 배터리와 전자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겁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2023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상 시나리오 기사에서 만약 한국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2025년 현재 프랑스를 능가하고 영국의 버금가는 경제 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통일 한국, 그건 유럽 전체가 두려워해야 할 경제 괴물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죠. 중국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환구시보는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8천만 명의 고학력 인구의 첨단 기술까지 갖춘 나라라면 중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군사력 말입니다. 현재 남한의 상비군이 약 55만 명, 북한이 약 120만 명입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라면 이런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정예화된 70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을 겁니다. 여기에 예비군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건 무기 기술력입니다. 남한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합쳐졌다면 물론 핵무기는 평화적으로 폐기했겠지만 그 기술력을 민간 분야로 전환했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통일 한국의 잠재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대비 군사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스라엘보다도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무기 수출은 어떨까요? 현재도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우리 무기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었다면 풍부한 자원으로 원가 경쟁력까지 갖춰서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남한의 정밀유도 기술이 합쳐진다면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통일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를 능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주변국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말이죠. 일본의 반응부터 보시죠. 요미우리 신문은 2021년 특집 기사에서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구 8천만의 통일 한국이 첨단 무기까지 갖춘다면 일본으로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입니다. 환구시보는 통일 한국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유지된 상태에서 강력한 통일 한국이 등장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는 거죠. 미국의 반응도 복잡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통일 한국은 미국에게 든든한 동맹이지만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너무 강해진 동맹국도 때로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실제로 랜드 연구소의 2020년 시뮬레이션을 보면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 말이죠. 현재도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남북이 하나였다면 북한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들과 남한의 현대적인 대중문화가 합쳐져서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들이 나왔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양 출신 아이돌이 등장해서 전 세계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을. 북한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와 강렬한 퍼포먼스가 남한의 세련된 음악 기술과 만난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시너지 효과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문화 연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화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집체예술 전통과 남한의 개인주의적 예술이 융합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K-드라마는 어땠을까요? 현재도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만약 북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면 백두산, 개마고원, 금강산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을 겁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가상 시나리오 기사에서 만약 한국이 통일되어 있었다면 K-파프 대신 K-유너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 장르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음식 문화입니다. 현재도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북한의 전통 음식들까지 더해졌다면 평양냉면은 이미 유명하지만 북한 지역의 다양한 향토 음식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인구가 8천만 명이었다면 메달 순위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축구는 어땠을까요? 남한의 기술적인 축구와 북한의 조직적인 축구가 합쳐졌다면 2002년 월드컵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월드컵 우승도 꿈이 아니었을지 모르죠. 해외 축구 전문가들도 이런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통일 한국 축구팀은 아시아 최강을 넘어 세계적인 강팀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합니다. 인민일보는 통일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계와 동시에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스케일 큰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통일 대한민국이 국제 정치에 미쳤을 엄청난 영향 말이죠. 우선 중국과 일본의 반응부터 보시죠. 두 나라 모두에게 통일 한국은 정말 복잡한 존재였을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현재도 한일 관계가 복잡한데 만약 한국이 인구 8천만의 경제 대국이었다면 일본으로서는 정말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독도 문제, 역사 문제에서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를 냈을 테니까요. 실제로 일본 국제정치학회의 2020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통일 한국은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력으로는 이미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고 군사력까지 강화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정말 견제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현재도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만약 통일 한국이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이웃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국경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현재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지만 통일 한국이라면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거든요.
중국으로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선진국과 바로 국경을 맞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가장 복잡한 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한미동맹은 유지되겠지만 너무 강해진 동맹국도 때로는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2021년 보고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겠지만 동시에 가장 독립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통일. 한국은 미국의 눈치만 보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2023년 특집 기사에서 통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은 특히 통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일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을 거예요. 독일 외무부의 2020년 내부 문서를 보면 통일 한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통일 한국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견 강국이 되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국을 상상해봤는데요. 잠깐만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해볼까요? 만약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만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1950년 6.25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했다면 아니면 1970년대에 남한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랬다면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선 정치 체제는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이 아니라 4대, 5대까지 이어지는 왕조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인구 8천만 명이 모두 노예처럼 살아야 했겠죠. 경제는 어떨까요? 소련식 계획 경제로 운영되면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중공업과 군수산업은 발달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적힌 ICBM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모습을. 독일 통일연구소의 2020년 시뮬레이션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북한식 통일 한국은 1989년경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직면했을 것이고 1990년대 초반에는 체제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상 시나리오 기사에서 공산주의 한국은 아시아의 동독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되었을 거라는 거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8천만 명의 공산주의 한국, 그건 세계 최대의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붕괴되고 중국마저 개혁 개방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식 한국만 혼자 버틸 수는 없었겠죠. 아마 1990년대 중반쯤에는 대규모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을 거예요. 억압받던 8천만 명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했을 테니까요.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정말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2025년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에 미쳤을 엄청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통일, 한국의 위력부터 살펴보시죠. 인구 8천만에서 1억 명, GDP 2조 8,800억 달러, 세계 경제 순위 67위. 이 정도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죠. 더욱 중요한 건 이 나라가 가진 3박자입니다. 바로 자원, 인구,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8천만 명의 고학력 인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까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면 정말 무서운 시너지 효과가 났을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통일 한국은 세계 5강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5위, 어쩌면 일본을 제치고 4위까지도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반응부터 보시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현재도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 통일 한국이었다면 아예 게임이 안 되었겠죠. 중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협력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경쟁자가 되었을 거예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을 가졌을 테니까요. 환구시보의 2021년 사설을 보면 통일 한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천만 명의 고학력 인구가 만들어내는 혁신의 힘을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의 반응은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든든한 동맹국이긴 하지만 너무 강해진 파트너도 때로는 부담스럽거든요. 펜타곤의 2020년 내부 보고서를 보면 통일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지만 동시에 가장 독립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분석했어요. 결국 전문가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만약 한국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2025년 현재 세계 5강 안에 드는 초강 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2023년 연구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통일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며 이는 세계 역사상 매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큰 손실 중 하나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상상의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분단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말이죠. 인구 8천만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GDP, 중국과 일본을 긴장시키는 군사 강국,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문화 강국.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분단된 상황에서 이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만약 하나였다면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요? 분단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죠. 하지만 상상 속의 통일 한국은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감사합니다.